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이 무려 50%에서 80%까지 폭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일부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80%나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침체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거대한 변화의 신호일까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시각 미국에서는 솔라나 스테이킹 ETF, 도지코인 ETF, XRP ETF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10%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현재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째, 한국 거래소 거래량이 실제로 50% 이상 줄어든 건 팩트입니다. 카이코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2024년 11월 대비 무려 62%가 감소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알트코인 ETF가 진짜 출시됐습니다. 솔라나 스테이킹 ETF는 2025년 10월 2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도지코인과 XRP ETF는 9월 18일에 각각 상장됐습니다. 셋째, SEC가 2025년 9월에 게임 체인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ETF를 개별 승인이 아닌 포괄적 기준으로 심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ETF 상장의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넷째, 한국의 외환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까지 올라간 것도 이런 규제의 영향입니다. 이제 각각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2025년 10월 10일과 10월 11일 이틀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상 최악의 청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걸 아시죠? 쉽게 말해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조 원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가격은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급락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애프터 쇼크, 여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여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시장도 한번 크게 무너지면 그 충격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서 레버리지를 줄이고 거래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코인은 안 해.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바로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왜 하필 한국 거래소만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건가요? 카이코 리서치의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을 비교했을 때 한국 원화 시장의 거래 규모가 62%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유독 한국이 심한지 아세요? 한국 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 개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관이나 큰 자금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주로 거래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더 민감합니다. 둘째, 한국은 알트코인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을 더 많이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셋째, 한국 주식시장이 2025년에 역대급 호황을 맞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이 연중 최고 성과를 기록하면서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보다 주식이 더 안전하고 수익도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솔라나 ETF가 진짜 나왔다고요? 스테이킹까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28일입니다. 비트와이즈 솔라나 스테이킹 ETF, 티커 심볼 BSOL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됐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설명드릴게요. 기존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는 그냥 코인을 보유만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라나 스테이킹 ETF는 다릅니다. 스테이킹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이자를 받는 겁니다. 솔라나를 네트워크에 맡기면은 연 5에서 7%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ETF가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나스닥과 비즈니스와이어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이 ETF는 100% 스테이킹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투자자가 ETF를 사면 자동으로 솔라나를 사고 스테이킹하고 수익을 재투자합니다. 완전 자동이에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은 또 이제 일반인도 증권 계좌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솔라나에 투자하고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갑 만들고 거래소 가입하고 이제 복잡한 과정이 다 필요 없어진 거죠. SEC가 도대체 무슨 결정을 내렸기에 갑자기 ETF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2025년 9월 SEC가 암호화폐 역사를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네릭 상장 기준이라는 걸 승인한 건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암호화폐 ETF 하나 만들려면은 SEC에 일일이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신약 하나하나 임상시험 하듯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절당할 가능성도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SEC가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상장 OK라는 표준 기준을 만든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정해진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거죠. 나스닥 15BX 뉴욕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 기준이 승인되면서 ETF 상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ETP의 현물 창출과 환매를 허용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ETF가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코인 가격만 따라가는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코인을 보유하는 상품이 된 거죠. 이 두 가지 변화가 합쳐지면서 알트코인 ETF의 봄이 온 겁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 정확히 언제 오는 건가요? 알트 시즌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록체인 센터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가의 코인 중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알트 시즌입니다. 코인마켓캡도 비슷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를 알트 시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글라스노드의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알트코인의 상대 강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한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1월에 알트 시즌 온다, 12월이 진짜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 가능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데이터뿐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서 더 오를 여력이 적어지면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찾아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한국 정부의 외환 규제가 알트코인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는데 진짠가요? 2025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건 바로 외환 규제였습니다. 2월 10일 개정 외국 환거래 규정 시행, 3월 18일 외국 환거래법 개정, 5월 29일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달아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 암호화폐로 해외 송금하는 걸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것 이런 게 다 규제 대상이 된 거죠. 왜 이게 문제냐고요? 첫째, 재정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재정 거래가 뭐냐면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사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죠. 이게 막히면은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둘째, 해외 자금 유입이 줄어듭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셋째, 거래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서류 제출하고 승인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금융위원회와 FIU는 상반기 내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자금 세탁 방지와 트래블룰을 강화했습니다. 트래블룰이 뭐냐고요? 1천만 원 이상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런 규제들이 쌓이면서 한국 시장이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단절된 섬처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막으려 한다라는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년 6월 한국은행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한 거예요. 코인런, 자본 유출, 통화정책 무력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1달러나 1원의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예요. USDT, USDC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긴장하냐면 첫째, 코인런 위험입니다. 은행런처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둘째, 자본 유출입니다.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통화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해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거래소에서 UST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 지금도 원화로 USTD를 직접 살 수 없는데 아예 거래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USTD로 거래되는데 이게 막히면은 시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액면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USTD가 1달러인데 1.5, 5달러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수급이 그만큼 타이트하다라는 신호죠. 업비트 상장만 되면은 10배씩 오른다는 상장빔 정말 존재하나요? 상장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로켓처럼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4년 7월 도입되고 2025년에 보완된 닥사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보면 상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형식적 요건, 질적 요건, 정보 공개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빗썸 같은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유의 종목 정책도 개정했죠. 그런데 왜 상장빔이 일어날까요? 첫째, 한국 원화 시장의 폐쇄성입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던 코인이 갑자기 한국에서만 살 수 있게 되면 한국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둘째, 공지 효과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업비트 상장이라는 공지가 뜨면 모두가 그 시간에 주목합니다. 셋째,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심리입니다.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매수하는 거죠. 하지만 상장빔은 양날의 검입니다. 급등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따라옵니다. 처음 며칠은 100%, 200% 오르다가 일주일 후에는 반토막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2025년 닥사 개정 논의에서는 이런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렵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세력이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매집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중요한 건 상장이 항상 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유통 물량, 마켓 메이킹 유무, 프로젝트 펀더멘털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김치 프리미엄이 10%라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2025년 2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인데 한국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김치 프리미엄이 10%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한국은 자본 통제 때문에 돈을 자유롭게 해외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사는 재정 거래가 제한되는 거예요. 카이코와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김치 프리미엄을 만든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2025년 2월 초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10%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10월에는 스테이블 코인들까지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예요. USD가 1달러인데 한국에서는 1.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면,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나쁜 면, 새로 사려는 사람은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갑자기 사라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알트코인은 어떨까요? 카이코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알트코인 선호가 강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면 원화 유동성이 국내 상장 알트코인에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알트가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만 상장된 코인, 거래량이 많은 코인 위주로 프리미엄이 생기죠. 업비트와 빗썸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거래량이 5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 거래소들은 필사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째, 신규 코인 상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상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업계 평가예요. 둘째,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거래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서 고객을 붙잡는 거죠. 셋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빗썸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9월에 FIU 조사를 받은 빗썸은 컴플라이언스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규제를 철저히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죠. 동시에 기관 투자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코인원, 고팍스 같은 중소거래소들은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특정 알트코인에 집중하거나 해외 한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시기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김치 프리미엄,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한국 시장이 세계와 완전히 따로 논다는데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디커플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결이 끊어진다는 뜻인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알트코인 ETF가 줄줄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거래량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이런 디커플링의 원인은 뭘까요? 첫째, 규제 격차입니다. 미국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요. 둘째, 시장 구조 차이입니다. 미국은 기관 중심, 한국은 개인 중심이죠. 셋째, 자본 흐름 제약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나 되는 것도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 해외 시장 동향을 잘 읽으면 한국 시장에서 먼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 글로벌 호재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ETF가 미국에서 상장됐는데도 한국 솔라나 가격은 별로 안 올랐다면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반대로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믹스나 클레이튼 같은 국산 코인들이죠.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시장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동향을 항상 체크하면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해요.
생각하세요? 앞으로 남은 2025년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1. 규제 완화와 시장 회복. 정부가 시장 위축을 우려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제를 풀고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는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회복되고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한국 시장이 글로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현상 유지와 점진적 쇠퇴. 지금처럼 규제는 그대로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떠나고 한국 거래소는 통폐합되고 결국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거예요. 시나리오 3. 알트 시즌과 급격한 반등. 글로벌 알트 시즌이 오면서 한국 시장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알트코인 랠리의 중심이었어요. 전 세계가 알트 시즌에 들어가면은 한국도 피할 수 없죠. 특히 한국에 상장된 알트코인들이 폭등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아니,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 중기적으로는 부분적 규제 완화,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재편,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국 거래소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글로벌 거래소 계정도 만들어두고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세요. 둘째,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하세요.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보유 물량을 팔고 낮을 때는 매수를 고려하세요. 하지만 갑작스런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장 소식에 주목하세요. 한국 거래소 신규 상장은 여전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상장빚만 노리는 단타는 위험해요. 펀더멘털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을 주목하세요. 거래량이 줄어도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같은 코인들이죠. 다섯째, 규제 뉴스를 팔로우하세요. 정부 정책 하나에 시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금융위, 한국은행, 국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섯째, 해외 ETF 동향을 체크하세요. 미국 ETF 상장은 글로벌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떤 코인이 ETF로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일곱째, 장기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입니다.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또 예측하건대 2025년 말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한국 거래소 거래량 50% 이상 폭락, 솔라나 도지코인 XRP ETF 실제 출시, 김치 프리미엄 10% 재등장, 이 모든 게 2025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거래량은 바닥,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암호화폐를 외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2018년 암호화폐 겨울, 2022년 루나 FTX 사태, 매번 시장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부활했습니다. 제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2025년 4분기나 2026년 초 한국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미국에서 알트 ETF가 100개씩 나오는데 한국만 김치 프리미엄 10%에 갇혀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알트 시즌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냐고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알트 시즌의 시작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알트코인 강국이었습니다. 알트 시즌이 오면은 한국 거래소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1회 말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초기에 야후와 알타비스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글과 아마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암호화폐의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코인시황 커뮤니티에는 코인시황,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코인 시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